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을 신뢰한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섭씨 52도에 달하는 페르시안만에서 중국 선박이 승선원 300명과 함께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선박은 동일한 극한 환경에서도 굳건히 제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이 해역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 문제로 중국을 선택했던 것에 대한 처절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경악했던 것은 침몰한 중국 선박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 선박이 어떻게 그 환경에서 견뎌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선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사우디 국영 해운사 바흐리에서 여 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 카심 알자베르입니다. 그날 아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7살 난 딸 사라가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할 거예요. 아빠가 만든 배 이야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사라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네. 아내 레일라는 아침 식탁에 후무스와 피타빵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승진 발표 있지 않아요? 당신이 중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이 얼마나 큰데 틀림없이 될 거예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중국 최대 조선소와 LNG 운반선 30척을 도입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 규모는 무려 450억 달러에 달하며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운 계약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기쁜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심, 축하해. 부사장 승진이야. 창사 이래의 동료였던 만수르 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고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의 휴대폰에 동시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페르시아만 대형 폭발 사고, LNG 운반선 전소. 처음에는 그저 흔한 해상 사고려니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워낙 넓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이야기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몰한 선박명은 데저트 스타 3호입니다. 데저트 스타 3호는 제가 직접 검수하고 승인했던 중국산 LNG 운반선이었으며 불과 일주일 전 첫 항해를 시작한 선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뉴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검은 연기는 사막의 맑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81명, 실종자는 200명 이상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연료 탱크 폭발로 추정되었으며 사고 해역은 섭씨 52도의 극한 고온 상태였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분명히 모든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했으며 극한 환경 테스트 인증서까지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카심, 긴급 회의야. 지금 당장. 만수르 부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실로 뛰어가는 동안 내가 승인한 배에서 300명이 죽었다. 내가 믿었던 완벽한 서류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경영진 모두가 모여 있었고 최고 경영자 CEO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카심, 당신이 담당한 중국 선박들 맞지? 네, 맞습니다. 몇 척이나 운항 중이지? 현재 7척이 운항 중이며 23척이 추가로.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두바이 인근 중국산 화물선 긴급 정박, 선체 균열 발견.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심,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검토한 서류는 완벽하다고 했잖아. CEO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모든 테스트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레일라였습니다. 여보세요? 카심, 뉴스 봤어요? 당신이 타는 배들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라가 학교에서 아빠 배가 폭발했다고 애들이 놀린대요. 울면서 집에 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존심, 제 커리어, 그 모든 것보다 가족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발신인이 없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것을 보라. USB를 컴퓨터에 삽입하자 화면에는 중국 조선소의 내부 문서들이 나타났고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 테스트 결과가 두 종류씩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실제 테스트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교묘하게 조작된 버전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섭씨 45도에서도 위험 수준이었으나 조작된 버전에서는 60도까지 안전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손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검토했던 모든 서류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한화오션, 특수내열, 선박 기술 도입, 제한 거절 사유, 비용 대비 불필요, 중국 기술로 충분함. 거절한 날짜는 정확히 6개월 전 제가 중국과 계약을 체결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각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면 300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카심 알자베르 씨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는 한국 한화오션 중동지사의 이도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한국? 우리가 거절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카심 씨, 지금 페르시아만에는 당신 회사 선박 7척이 운항 중입니다. 내일 오후 기온이 54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우리 분석으로는 최소 3척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정박시키지 않으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폭발, 또 다른 사망. 내일 아침 10시 킹 압둘라 경제도시 항구로 오십시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의 페르시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이 지옥 같은 사막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킹 압둘라 경제도시 KAHO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출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말해주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 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도현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벌써부터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카심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책상에만 앉아있는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그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정밀한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만의 실제 환경 데이터입니다. 단순히 표면 온도가 아니라 선체 내부 온도 변화 자료입니다. 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확보하셨죠? 저희는 3년 전부터 사우디 해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선박을 50도 환경에 노출시켜 점검했죠.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선박과 한국 선박의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온도에서 중국 선박의 연료 탱크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영상 속에서 중국 선박의 게이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위험 수준을 넘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반면 한국 선박의 게이지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특수냉각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중 차폐막과 나노 코팅 기술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을 97% 이상 차단합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습니다. 카심 씨, 지금 당장 돌아와. 베이징에서 화상 회의가 있어. 저는 이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심 씨, 오늘 오후 2시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최소 세척이 더 위험에 처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본사로 돌아가니 이미 화상회의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조선소 대표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조작된 음모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우리를 음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300명이 사망했는데 음모라니요. 그렇다면 폭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운항 미숙입니다. 사우디 선원들의 실수죠.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카심 씨, 왕실에서 압력이 들어왔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만 CEO님, 또 사고가 나면 그건 자네가 막아야지. 그게 자네 일 아닌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 내부 사진들이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 장비도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품질 검사 도장을 위조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료 탱크의 정품이 아닌 저질 재료를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온 메모에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알 코바르 호텔 로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집에 들러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사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배는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럼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 10시 알코바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평범한 차림의 중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심 씨, 저는 체네이입니다. 그 조선소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위조된 인증서, 실제 테스트 영상,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뇌물 리스트입니다. 당신 회사 임원 중에도 연루된 사람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제 동생이 데저트 스타 3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사는 유가족에게 거짓말만 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막아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극한 환경 대응 기술은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들켰나 봅니다. 저는 가야 해요. 부탁입니다. 꼭 막아주세요.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와 차로 향했는데 백미러의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검은 차는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잠든 아내를 확인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첸웨이가 준 자료를 열어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중 70%가 안전기준에 미달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화오션과의 비교 자료도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국 선박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도현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세척이 위험하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새벽 3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도현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킹 압둘라 항구로 오십시오. 우리 선박 세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이도현 팀장과 한국 기술팀을 만났습니다. 모두 5명이었는데 각자 전문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선박부터 봐야겠습니다. 아침 8시였지만 이미 기온은 42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특수 제작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냉각 순환 시스템이 내장된 작업복입니다. 8시간까지 버틸 수 있어요. 첫 번째 선박인 데저트 스타 7호에 올라갔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열화상 카메라로 선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의 붉은색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료 탱크 상단부였습니다. 벌써 위험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전고가 되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임시 방편이지만 냉각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가 말을 멈추고 선체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 용접 부위를 보십시오. 규격 미달입니다. 열 팽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다른 한국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균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달려가 확인해 보니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배에는 8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데저트 스타 7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 저는 이도현 팀장을 바라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사진과 데이터를 보내드립니다. 한국팀은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대피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선원들이 황급히 배에서 내렸고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알자베르 씨, 정말 위험했던 겁니까? 내 목숨을 건지신 겁니다. 그 순간 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데저트 스타 7호의 연료 탱크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압력 과부하입니다. 모두 뒤로. 이도현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선원들이 배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두 번째 선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팀이 더욱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한 팀원이 선체 아래로 들어가 용접 부위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냉각수 파이프의 부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박까지 점검을 마쳤을 때는 이미 전고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5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척 모두 즉시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도현 팀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은 제 커리어를 끝장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 팀장은 저에게 또 하나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선박의 운항 기록이 있었습니다. 같은 항로, 같은 조건에서 3년간 무사고 기록이었습니다.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테스트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조작하는 대신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기술을 개선합니다. 그가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카심 씨, 사막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는 오직 진짜만이 살아남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점심시간,
저희는 한국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김치를 꺼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 받아 먹었습니다. 맵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을 견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도 춥고 더운 나라입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을 아는 사람만이 극한을 이길 수 있죠. 오후 2시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심 씨, 뭐 하는 거야? 선박 세척을 멈춰 세웠다고? 네, 안전 문제입니다. 중국 측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당장 해명해.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 팀이. 한국, 우리가 거절한 그 한국말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하게 모든 자료를 가져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도움은 지금부터예요. 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지난 3년간 페르시아만에서 일어난 모든 선박 사고 분석 자료입니다. 중국 선박과 한국 선박의 비교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자 충격적인 통계가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선박의 사고율은 23%, 한국 선박의 사고율은 0.3%였습니다. 이것을 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생명은 국적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준 자료와 첸웨이의 증거를 종합해보니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밤새 못 잤네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어쩌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몰라. 무서운 일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건 늘 무서운 일이지. 회사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중국인 몇 명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CEO와 임원진 그리고 놀랍게도 왕실 관계자가 와 있었습니다. 카심, 설명해보게. 저는 준비된 자료를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균열 사진, 열화상 데이터, 그리고 사고 통계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선박들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작된 자료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음해하려는 공작입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저는 첸웨이가 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안전 테스트를 조작하는 장면이 회의실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왕실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심, 이 자료는 어디서 났나?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의 동생이 데저트 스타 사무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충분하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함마드 왕자님께 보고하겠네. 카심, 자네는 왕자님을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 중국 대표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거짓 서류로 맺은 계약 말인가? 왕실 관계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이도현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카심 씨,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항구로 오실 수 있나요? 정박 중인 선박 중 한 척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데저트 스타 11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선원들은 대피시켰는데 이도현 팀장과 한국팀이 방화복을 입고 배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왜 들어가는 거죠? 해안 경비대원이 말했습니다.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누군가 수동으로 막아야 합니다. 30분이 지나고 한국팀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그을려 있었지만 모두 무사했습니다. 화재는 진압했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방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그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룸 벽에 중국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고, 입 다물어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카심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해요. 괜찮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레일라였습니다. 카심 씨,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찾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사라는 무사히 학교에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러지 마. 내가 갈게. 학교에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이도현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위험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팀 2명이 저와 동행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사라는 무사했습니다. 아빠, 사라를 힘껏 안았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3년 전 한국 선박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방해 공작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날 밤 한국팀은 실제로 우리 집 주변을 지켜주었습니다. 새벽 3시쯤 창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고 검은 차 2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카심 씨, 누군가 오고 있어요. 이도현 팀장이 무정의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팀을 보자마자 그냥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체네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오늘 오후 중국 조선소에서 나머지 선박 23척을 모두 한꺼번에 출항시킬 계획, 증거 인멸 목적. 23척이 한꺼번에 출항한다니 그중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왕실 관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왕자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2시간 후 왕궁으로 오시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궁 정문에서 검색을 마치고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야드 왕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시말자 베르시 왕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근위대의 대장이 거대한 문을 열었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카시말자 베르 들어오게. 집무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실용적인 구조였고 벽 한쪽에는 비전 2033 프로젝트 지도와 차트가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지. 왕자가 직접 아랍 전통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이런 격식 없는 모습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가져온 증거를 봤네. 충격적이더군. 죄송합니다, 왕자님. 제가 더 빨리 파악했어야 했는데. 왕자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속은 거지.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말이야.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사막 너머로 신도시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나? 넘시티 건설 현장이네. 5천억 달러 프로젝트야. 하지만 해운 인프라 없이는 저곳은 그저 사막의 신기루일 뿐이지. 왕자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중요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 말이야. 왕자님,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3척이 모두 출항합니다. 알고 있네. 오늘 아침만 해도 중국 대사가 3번이나 전화했어. 1대1로의 핵심이니 즉시 출항시키라고. 왕자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항의서였습니다. 여기 보게. 일반적 계약 파기 시 모든 경제협력 중단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하지만 왕자님, 생명이? 그래, 생명이지. 하지만 정치는 복잡해. 중국은 우리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야. 하루에 200만 배럴을 사가지.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왕자의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도현 팀장이 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왕자님, 이것을 보십시오. 한국 한화오션의 기술 제안서입니다. 왕자가 보고서를 받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수 내열 코팅, 3중 안전 시스템, 실시간 AI 모니터링. 그가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섭씨 60도에서도 안전 운항? 네. 이미 3년간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3년? 그럼 우리가 중국과 계약하기 전부터? 네. 하지만 우리가 거절했죠. 비용 문제 때문에. 왕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중국보다 20% 비싸군. 초기 비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0년 총 비용을 보시면 유지비와 보험료를 합쳐 오히려 40% 저렴합니다. 인상적이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 왕자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자네는 왜 한국을 신뢰하나?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을 옹호했잖아.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요? 가족? 중국 측이 제 딸을 위협했을 때 한국 팀이 밤새 저희 집을 지켰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던가? 바다에서는 모두가 가족이라고요. 한 사람이 위험하면 모두가 위험하다고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학이 있군. 그래.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 중요하지.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왕자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제다항에서 중국 선박 세 척이 동시에 출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왕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상황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제다항의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세 척의 중국 선박이 정박지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출동했지만 중국 측이 국제법을 운운하며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도현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도현 팀장님, 제다항 상황 아십니까? 네, 저희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큰일입니다. 그 선박들. 왜요? 어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스캔했는데 세 척 모두 위험 수준입니다. 제가 왕자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왕자님, 한국 팀장입니다. 이도현 씨, 한 가지 묻겠소. 왜 경쟁사인 우리를 돕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이도현 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자님, 바다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한 척이 침몰하면 모두가 위험하죠. 그리고 20년 전 한국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가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이도현 팀장. 지금 당장 제다항으로 가서 그 선박들을 막을 수 있겠소? 기술팀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식 권한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자네를 긴급 안전검사관으로 임명하겠네. 전화를 끊고 왕자는 군 지휘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제다항 봉쇄, 모든 선박 출항 금지. 왕자님, 중국이 반발할 겁니다. 생명이 먼저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30분 후 제다항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한국팀이 특수 드론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스캔 시작합니다. 드론이 첫 번째 선박 위를 지나가자 스크린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맙소사. 연료 탱크 온도가 임계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선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척 모두 위험 수준입니다. 즉시 정박시켜야 합니다. 중국 선장들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정상 운항 중이다. 방해해야 하면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때 첫 번째 선박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압력 밸브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모두 대피. 화면 속에서 선원들이 황급히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5분 후 쿵!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이 배가 공해상에 있었다면 왕자가 중국 대사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대사,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소? 스피커폰으로 중국 대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예외? 30척 중 몇 척이나 더 폭발해야 인정하시겠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자가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중국 선박 운항 중단, 그리고 한화오션과 전면 재계약하겠소. 왕자님, 그러시면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도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도 우리 석유가 필요하지 않소. 서로 필요한 관계에서 생명을 담보로 장사할 수는 없어. 전화를 끊고 왕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카심,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게? 한국팀과 함께. 저요? 자네는 실패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지. 그때 이도현 팀장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제당 현장이었습니다. 왕자님, 중국 선박 선원들이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선원들이 한국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중국 선원이 울먹였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가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 대표, 사우디와 한국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시겠소? 영광입니다, 왕자님. 그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왕궁을 나서려는데 왕자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카심, 한 가지 더 있네. 말씀하십시오. 중국 계약 파트너들과도 연결해 보게. 모두를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함께 갈 사람은 함께 가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리아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심 씨, 이제 시작입니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쉬운 일이었다면 의미가 없었겠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왕자님을 만났어.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잘 됐네요. 그런데 당신 행복해 보여요. 응, 드디어 옳은 일을 하게 됐거든. 그날 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 선원 가족들이 나와 진실을 말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중국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카시말자 베르시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라야, 엄마랑 방에 들어가 있으렴. 응접실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한 명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1,000만 달러를 드리지요. 서류를 보니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번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담이시죠? 2,000만 달러로 올려드리죠. 그리고 베이징 본사 부사장 자리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시죠? 그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따님이 예쁘던데.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면 왕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왕실도 중국 돈이 필요하죠.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나간 후 즉시 이도현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위협을 받으셨군요.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밤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제해사기구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카심 씨가 증언해야 합니다. 국제 무대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봤습니다. 한국팀 2명이 수상한 남자 셋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물러나세요. 중국인들이 항의했지만 결국 물러났습니다. 아침에 이도현 팀장을 만났습니다. 어젯밤에 3번이나 접근을 시도했어요. 아마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회의가 중요해요. 국제해사기구 중동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중국 대표단만 5명이 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중국 측이 먼저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우디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의장이 저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카심 알자베르 씨, 증언하시죠? 저는 일어섰고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첸웨이가 준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안전 테스트 조작 장면이 선명하게 공개되자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폭발 선박의 블랙박스 데이터입니다. 이도현 팀장이 분석한 자료였는데 폭발 직전 압력이 설계 한계의 3배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한국과 짜고 친 음모다. 그때 의외 인물, 일본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인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모두 둥레이어 중국 선박의 문제점을 겪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당황했습니다. 의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명백한 안전기준 위반입니다. 모든 중국산 선박의 재검사를 명령합니다. 중국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이도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도 수상한 차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저 차 보이시죠? 계속 따라오네요. 운전하던 한국 팀원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대비했습니다. 순간 앞에서 다른 차량이 나타나 우리 차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경호차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라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상한 사람이 사라를 찾아왔다고.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라는 학교에서 보호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왔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실 관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족이 위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미 왕자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왕실 경호원이 우리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첸웨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더 큰 폭로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내일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첸웨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트럭이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도현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어젯밤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이 있어요.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중국 정부 관료들과 조선소 간의 비밀 회의록이었습니다. 안전 문제를 알면서도 수출을 강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범죄예요. 그래서 첸웨이가 목숨을 걸었던 거죠. 오후 2시 국제해사기구 특별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카심 알자베르 씨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첸웨이의 마지막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 뇌물 리스트, 그리고 은폐 지시 이메일까지. 이것은 명백한 국제 범죄입니다. 알면서도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데저트 스타 산모의 생존자 나세르였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제 이름은 나세르입니다. 기관사였어요. 폭발 직전 연료 탱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균열 소리였어요. 보고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친구 20명의 3명이 그날 죽었어요. 막을 수 있었는데. 이어서 한국팀이 준비한 기술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화면에 두 선박의 비교 영상이 떴습니다. 섭씨, 오시우드 환경에서 중국 선박은 15분 만에 경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한국 선박은 72시간 후에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서류를 조작하지 않아요. 중국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 세월호를 기억하라. 이도현 팀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실패했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후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청문회가 5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조선소 3곳의 국제인증 취소, 모든 수출 선박 재검사.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이미 판은 끝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심 씨, 한마디 해주세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첸웨이 씨를 기억해 주세요. 그가 진짜 영웅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무함마드 왕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했네, 카심. 자네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 왕자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작이지. 한국과 함께 말이야.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도현 팀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카심 씨,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어요? 사우디 한국 합작 프로젝트의 총괄로. 놀라웠습니다. 저를요? 전 중국 선박을 선택했던 사람인데. 그래서입니다. 실패를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가족과 사라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아내 레일라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큰 제안을 받았어.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사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아빠가 연궁이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파트너. 그런데 오후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그들은 내부 개혁을 원하고 있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도현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우디, 그리고 중국 개혁파들이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를 위한 동맹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해운 안전위원회 위원장. 첫 임무는 남은 중국 선박들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30척 전체 점검의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페르시아만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한국팀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카심, 준비됐어? 아내 레일라가 진한 아랍 커피를 건넸습니다. 응,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항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술진 50명이 이미 와 있었는데 새벽 4시부터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이도현 팀장이 안전모를 쓰며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해 뜨기 전에 시작해야 해. 질 때 끝낼 수 있죠. 팀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선박 도면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5척을 점검합니다. 각 팀당 10명씩 체크리스트 341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337개요?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 라시드가 놀랐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기본입니다. 생명이 걸린 일에 대충은 없습니다. 첫 번째 선박은 데저트 스타 9호였습니다. 6개월 전 취항한 비교적 3배였지만 오르자마자 한국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한국 기술자가 손전등으로 용접 부위를 비추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멀쩡했지만 특수 장비로 스캔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내부 크랙이 시작되었네요. 표면은 페인트로 덮어서 안 보이지만 이어서 연료 탱크 검사, 한국 팀원 하나가 좁은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독면과 특수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마치 우주인 같았습니다. 팀장님, 여기 심각해요. 무정위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탱크 내벽이 부식되기 시작했어요. 염분과 고온 때문인 것 같은데 이대로면 3개월도 못 버팁니다. 라시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6개월마다 점검했는데 이제 이런 걸 못 봤어요. 우리는 겉만 봤으니까요. 한국팀은 속까지 보는 겁니다. 점심시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검 중이던 데저트 스타 13호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불이야, 엔진룸에 불이 났어요. 선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스프링클러가 안 켜지죠? 누가 밸브를 잠갔어요? 이도현 팀장과 한국팀 5명이 방화복을 입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해요. 폭발할 수도. 그래서 더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연료에 불이 옮기기 전에. 저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이도현 팀장이 저를 막았습니다. 밖에서 대피 지휘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훈련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지 10분,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계속 나왔고 폭발음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팀장, 응답하세요. 무정희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국 팀원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그을렸지만 무사했습니다. 주화제는 잡았어요. 팀장님이 마무리 중입니다. 5분 후 나머지 팀원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이도현 팀장의 방화복은 곳곳이 찢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 정도는 일상입니다. 그가 가져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탄 천 조각이었는데 중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다음은 가족이다.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합시다. 한국팀이 현장을 정밀 조사했고 CCTV를 확인하니 새벽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점검 3일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척 중 10호 미 3척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5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청문회 때 만났던 리우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들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침묵했죠. 이제라도 고치고 싶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와서? 체네이가 우리 선배였어요. 그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진실을 위해 싸워라 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리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실제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수출용은 조작되었지만 이건 원본입니다. 이도현 팀장이 설계도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대로만 만들었어도 문제 없었을 텐데 비용 절감 압박이 심했어요. 매년 20%씩 원가를 낮추라고. 다음 날부터 특별한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과 중국 개혁파 그리고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보강하면, 리우가 설명하면 한국팀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용접을 다시 하고 여기에 보강제를 덧대면 됩니다. 작업 5일째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데저트 스타 19호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큰일이에요. 연료 탱크에 큰 균열이. 한국 기술자 김대리가 소리쳤습니다. 폭이 30cm가 넘었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선박에는 60보소명의 선원이 있었습니다.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기관장왕이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 배는 제가 인수할 때부터 관리했어요. 제 책임입니다. 위험해요. 당장 나오세요. 아니요. 연료를 비워야 해요. 그래야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이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혼자서는 무리예요. 한국 사람이 왜 중국 배를 위해? 바다에서는 국적이 없어요. 다 같은 선원입니다. 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응급 장비를 준비했고 중국 엔지니어들은 기도했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무정의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료 70% 배출 완료. 균열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서둘러야. 마침내 그들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지만 성공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왕 기관장이 이도현 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배를 위해 목숨을 걸다니. 우리는 동료잖아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점검이 끝났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척 중 27척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고 12척은 즉시 운항 중단, 15척은 긴급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 지원으로 모두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나? 겁만 봤기 때문입니다, 왕자님.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도현 팀장이 나섰습니다. 6개월이면 모두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은 8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단계적으로 하면 5억 달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우가 제안했습니다. 폐선 예정인 세 척을 교육용으로 쓰면 어떨까요? 실패 사례를 가르치는 산 교육장으로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실패를 감추지 말고 배우자는 거군. 점검이 끝난 날 밤 한국팀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 중국, 사우디, 그리고 여러 나라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리우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위하여. 이도현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고 그날 밤 한국 노래, 중국 노래, 아랍 노래 등 여러 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 다른 멜로디였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협력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한국 아저씨들은 다른 나라 배도 고쳐줘요? 그게 진짜 강한 거야.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게 더 대단한 거란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할래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사막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거짓도 진실도, 그리고 오늘처럼 아름다운 협력도. 오늘 나는 배웠다. 진정한 기술이란 함께 나누고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석 달 후 리야드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해운 기술 동맹 조인식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무함마드 왕자가 연설했습니다. 신뢰의 시작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동맹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화오션 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조인식 후 이도현 팀장과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카심 씨, 사실 3년 전 처음 제안했을 때 거절당해서 상처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과정이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 너머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에서 앞으로 천척의 배가 다닐 겁니다. 모두 안전하게. 한국 기술로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술로요? 이제 국경은 의미 없어요. 며칠 후 첫 번째 한국산 특수선박이 도착했습니다. 사막의 별이라는 뜻의 나즘 알사우라였습니다. 이 환영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제 가족도 왔습니다. 와, 정말 크다.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선박을 둘러보는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3중 안전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무엇보다 선원 휴게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선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공간이에요. 기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한국 설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첫 항해를 앞두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데저트 스타 3호 희생자 추모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나세르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활 치료로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배의 첫 항해에 동승하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첫 항해는 완벽했습니다. 섭씨 54도의 극한 더위에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귀향 후 나세르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가 무섭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선업 대대적 개혁을 발표한 것입니다. 리우가 전화했습니다. 카심 씨, 우리도 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려고요. 어떻게요? 안전기준 강화, 투명한 검사, 그리고 한국과 기술 교류를 시작했어요. 경쟁이 협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첸웨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첸웨이 씨는 영웅입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녀에게 첸웨이 추모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였습니다. 이곳이 나즘 알사우라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도현 팀장이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정밀한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작업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배에 누군가의 가족이 탄다고 생각하면서요. 한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조선소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실패 박물관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과거의 실수들을 전시한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성수대교 볼트, 세월호 구명조끼, 그리고 최근 추가된 데저트 스타 3호의 파편까지. 실패를 감추지 않고 전시한다고요? 네, 부끄러워해야 할 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서울에서 열린 한 사우디 해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금속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야 진짜 기술이 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카심 씨,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전에는 작은 나라의 과시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위대한가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정신이요. 귀국 전날 이도현 팀장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6대 원포 기호 전쟁 때 흥남철수에서 피난민을 구하던 배에 계셨대요. 이런 귀한 것을 방향을 잃을 때 이것을 보세요. 나침반은 늘 진실을 가리키니까. 사우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폭발 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거짓 서류를 믿고 있었을 것이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라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니?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 배를 고치는 모습이에요. 그림 속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뭐야? 바다의 친구들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완전히 다른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사고 이베의 길 달성,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큰 전광판이 있었고 오늘도 무사고라는 문구와 함께
200일이라는 숫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심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이제 저는 중동해운 안전위원회 의장이 되어 매일 페르시아만을 운항하는 500척의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신대요. 비서가 알려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중국 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카심 위원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사우디가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를 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선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온도, 압력, 속도, 날씨까지.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요. 옆방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중국, 인도, 필리핀 등 15개국에서 온 연수생들이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왜 쓰는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국 김치, 중국 마라탕, 인도 커리, 아랍 케밥 등 각국 음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도 기술이에요. 이도현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오후에는 현장 실습이 있었습니다. 최신 한국산 선박 걸프 가디언을 견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연수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배는 사고가 없나요? 나세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안전교육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서예요.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않고 고칩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만든 후에도 계속 관리하죠. 저녁 무렵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만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구형 중국산 화물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해류 때문에 암초 지대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가 긴장했습니다. 구조대 출동. 30분 후 한국 기술진이 포함된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엔진 과열로 시스템 전체가 멈췄네요. 예인하면 되지 않나요? 화물이 너무 무거워서 시간이 부족해요. 2시간 내에 재가동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뛰어들었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수리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1시간 45분 후 엔진 재가동 성공. 관제센터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국적도 제조사도 상관없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하는 길에 저는 묘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국 팀이 세운 작은 추모비가 있었습니다. 데저트 스타 3호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누군가 꽃을 놓고 갔더군요. 카드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기술진 일동. 집에 도착하니 아내 레일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귀가했네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 한 척의 배를 구했어. 중국 배였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구했지.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네요. 맞아. 세상이 정말 변했어. 사라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직업 발표했어요. 저도 아빠처럼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래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심 위원장님, 2년차 프로젝트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엔 친환경 수소 선박입니다. 미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오늘로 페르시아만 무사고 200일째입니다. 사우디 한국 협력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왕자님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심차 자네 덕분에 비전 2003복이 순항하고 있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왕자님. 겸손하군. 그런데 부탁이 하나 더 있네. 이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려주게. 우리가 어떻게 해냈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만에는 수많은 선박이 안전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비극적인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의지, 그리고 모든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